선생님, 외상 트라우마가 10년 이상 됐는데요. 선생님 강의를 보고 마음을 잡고 있는 중인데 이 상태가 오래되면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불가능해지는지 궁금해요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보통 보면은 외도에 관련되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편이 어떤 형태를 하느냐, 남편이 또는 아내가 이 외도를 한 사람이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래 이번 한 번은 참고 넘어가지 뭐 라고 이렇게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다고 그 사람의 인생이 과거처럼 살아가집니까? 아닙니다. 이미 다릅니다. 본인은 못 느낍니다. 왜? 외상 트라우마가 안정이 됐어. 제 영상을 보던 그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 지 몇 년이 됐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안정이 되면 이제부터 내가 하는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되고 난 다음에 하는 표현이 있어요. 말과 행동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런 말과 행동이 아니에요. 상대, 자녀가 됐든 배우자가 됐든 또는 주변 사람들이 됐든 인생이 무너지는 말과 행동들입니다. 예전에는 칭찬했으면 그게 진짜 칭찬이 맞는데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하고 난 다음에 칭찬은 상대를 인생을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파괴 습관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외상 트라우마가 발생한 지 10년 이상 됐어 라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2번, 3번은 참고 넘어가는 경우도 왕왕 있거든요. 왜? 이 외상 트라우마 발생한 지 오래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돌아오겠지, 괜찮아지겠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면서 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도저히 못 견디겠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진짜 파괴 쪽으로 이제 내가 갑니다. 아예 현실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그러나 그전에는 이미 서서히 파괴하는 말과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 이러는 가운데서 제가 하고 있는 영상이 정말 많거든요. 외도 관련되는 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아 그랬구나 이렇게 이해되고 아 이렇게 하니까 좀 안정이 되고 조금 여유를 갖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안정이 됩니다. 자, 안정이 되면 치료가 왜 필요합니까? 이대로 살면 되지. 결국은 똑같이 외상 트라우마 발생하고 난 다음에 10년을 기간을 이제 연장시키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연장시키는 거예요, 그냥요. 치료가 안 하죠, 이제. 왜? 치료는 언제 필요합니까? 아프고 힘들 때 치료의 이 필요성을 느낄 때 그때 치료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정되면 치료할 필요가 사라지게 됩니다. 마치 나는 치료됐어 라고 생각하면서 착각하면서 자신을 악화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보면서 안정됐던 분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외상 트라우마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치료를 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편안해지고 안정됐으니까 아이들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고 또 내 주변 친구들한테도 그렇고 내 배우자한테도 그렇고 뭐도 하고 있어요. 그게 다 그 사람들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라는 걸 본인은 모릅니다. 결국은 나중에 가면 그 결과값을 받아들일 때 또 고통을 느낍니다. 그때 타인을 탓할 거냐 아니면 아 내가 또 아프고 힘드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할 거냐 뭐 그 차이일 뿐이에요. 결국은 파괴된 거를 또 느끼게 됩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치료가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치료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프다 힘들다 아 내가 지금 치료가 필요하겠구나라고 느끼는 그 순간이 치료 기회입니다. 그 기간을 지나고 나서 조금 안정되면 치료의 필요성이 사라집니다. 또 때 되면은 많은 파괴로 인해 가지고 내 인생이 그 느낄 때 그때가 또 옵니다. 그건 예고되어 있는 거예요. 수순이에요, 수순. 반복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만 반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불가능해지는 게 아니라 필요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거는 이 아내들에게도 남편들에게도 나를 먼저 외상 트라우마 치료하고 회복을 해놓고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 파괴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보호를 해놓고 외도를 한 배우자에게 치료할 수 있는 기회 한 번은 줍시다라고 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 그때 외도를 한 배우자가 바로 외상트라우마의 고통을 받고 있던 자신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 나 함께 살고 싶다. 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다라는 이 필요성을 느끼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힘들고 고통스러운 거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빨리 본인부터 이 인생 전부가 걸려있다는 거 본인부터 치료하고 회복을 해서 나와 내 아이들 인생부터 보호를 해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배우자에게 치료 기회를 줍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치료 가능성, 즉 본인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이 환경을 만들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당연히 외상 트라우마를 치료하지 않은 본인은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파괴되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셔서 내가 필요성을 치료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낄 때 아프다 힘들다라는 걸 느낄 때가 유일한 치료 기회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고 너무 오랜 기간이 지나가게 되면은 파괴되는 게 많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내가 치료되고 회복을 하고 나 보면은 이 내 아이들을 내 주변에 있는 이 사람들을 내가 이렇게 파괴시켰구나. 그래서 그 파괴됐던 거를 회복하는 노력을 또 해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그래서 힘들고 아프겠지만 뭐든 노력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서 파괴되면 나중에 나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것마저도 회복 다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뭐 자살하거나 뭐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결과, 파괴되는 결과 맞이하면 안 되잖아요. 이 점을 꼭 유념해서 지금 나의 치료 필요성을 느낄 때가 치료 기회라는 거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